네, 진사로입니다. 50일의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의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아빠는 농민군의 일원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하고 우리가 가를 설치하여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머지않아 보였어. 그런데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점령하고 조정을 압박하니 농민군이 다시 나서게 되었지. 우리 무기는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단다. 아빠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지금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쭉 보시면 결국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 가를 설치했다, 탐관오리를 처벌했다,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요거는 가가 들어갈 내용은 바로 집강소입니다. 자, 집강소가 정답이요.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그 심화 시험에서는 이제 집강소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것보다는 가 기구에서 있었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기기창은 그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청나라에 갔던 영선사, 이 영선사가 신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요. 그래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 도평의 사사의 경우에는 도병마사, 고려의 그 최고 회의기구였는데, 이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 들어가면서 이제 도평의 사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통리기무 아문, 요거는 이제 1880년에 세워진 개화정책 추진기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조선의 지방관이 직권으로 그 지방에서 생산한 곡식을 타 지방이나 타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함경도 황해도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가리켜서 방공령이라고 부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를 잘라라, 이게 이제 을미기역 때 나온 거죠. 을미기역. 그 다음에 이 회사령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초기, 그러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회사 설립 허가제, 회사 설립 허가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성공하다 라고 나왔어요. 자, 가의 거사 성공이라고 돼 있죠. 자, 하얼빈 의거가 가의 거사가 성공됐다라는 거예요. 가 이분이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거사에 성공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분의 이름은 바로 나와야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이 안중근 의사의 활동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성공,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반드시 그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뭐 동양 평화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평화가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인데, 사실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성공하신 이후에 리순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 감옥에서 쓰셨는데 이제 미처 다 쓰지 못하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받으셨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요 관련된 인물로는 이만손 같은 분을 꼽을 수 있어요.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건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고,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신 분은 세 분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자, 34번 갈게요. 밑줄은 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인형은 진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에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새 조약은 일본의 강제에 따른 것으로 황제 폐하가 윤호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죠. 자, 을사늑약입니다. 자, 외교권 박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통감부의 설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제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 그리고 이 앞에 헤이그 특사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 헤이그 특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된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임무를 했는데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헤이그 특사 파기원 때문에 결국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됩니다. 강제 퇴위.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부릅니다.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요.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 지역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29년에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 강화도 조약 때 개항된 항구는 3개예요.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929년에 총파업 벌어진 거는 당연히 원산 총파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원산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 라가 되겠습니다. 뭐 인천의 경우에는 뭐 지역 문제로다가 본다면은 인천은 이제 옛날에는 미추홀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지역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가 건국되던 시기에 백제 건국왕 온조, 그의 형이 비류였는데, 요 비류가 이 미추홀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다만 당시에 미추홀 인천 쪽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류가 죽은 후에 그의 세력들이 이제 온조에 와가지고 백제의 힘을 보탰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신라 시대의 울산항, 이제 신라 시대의 국제무역 요 역할을 했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중간에 소강 상태였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일본으로 물러간 게 아니라 이제 몇몇 지역에다가 외성을 쌓고서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울산이 그 외성이 있었습니다. 울산 외성.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이모티콘 출시가 나왔어요. 정월대보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죠. 음력 1월 15일. 자, 다양한 의식을 행하고 놀이를 즐기는 풍경을 담은 이모티콘을 지금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자, 달집 태우기 이런 게 나왔고 가가 있어요. 그럼 이 가가 뭐냐면 결국 정월대보름에 할 수 있는 풍속들,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답은 2번이에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는 단오. 음력 5월 5일에 이제 요때 하는 세시풍속이고, 부럼 깨기라든지 쥐불놀이라든지 오곡밥을 먹는 거, 이런 거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세시풍속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창포물에 머리 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군대 내 경찰 직무를 수행해오던 헌병이 군사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헌병은 일본식 표현으로 국권 피탈 이후에는 일제가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던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공포 분위기 조성, 이게 이제 그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칼을 차서 수업 들어오는 선생, 이게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은 태형 이나 직결심판, 이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있었고, 이제 경제 쪽 관련된 걸로 보자면은 이제 회사령, 아까 나왔죠. 회사령. 또 하나가 토지수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브나르도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이건 이제 1930년대 초반이에요. 이 브나르도 운동은 그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민중 계몽 운동입니다. 조선 측량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 요거는 이제 그 1870년대 말 80년대 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반발했지만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 맺어졌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중반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38번 갈게요. 밑줄 그은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친일파 이완용의 경고문입니다. 탑골공원 등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된 학생과 시민들의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그 열기를 꺾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다. 뭐 좋아할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요. 자, 요 만세 시위는 당연히 3.1운동을 말하죠. 탑골공원 등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는 데서 3.1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1운동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되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60만세 운동을 말하고,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고종의 인산일에 기해서 전개가 된 거예요. 자,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확산하였다. 맞습니다. 이 3.1운동은 이제 뭐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인들이 다 만세를 불렀다라는 거죠. 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보안회가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한 거는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러시아가 야, 부산에 있는 그 영도 있잖아, 저령도 거기 좀 빌려줘, 그 조차 요구를 저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뭐 배를 여기저기 운항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연료를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영도를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빌려달라 했는데 독립협회에서 집회를 열어서 저지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완용 참 말하고 싶지 않네요, 더 이상.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검색 결과입니다. 자, 일제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추진한 농업 정책이고, 일제는 급격한 공업화 농촌의 한패로 자국 식량 사정이 악화하자 조선을 이용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조선 지역에 쌀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요 미국 공출제의 경우에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국가총동원법 일환으로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쌀을 공출해가는 제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시행된 농촌발전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실행됐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본문 읽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물산 장려에 대한 운동의 새로운 풍조가 시작된 이래로 반드시 토산으로 원료를 삼아 학생모, 중졸모 등을 제조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캡이 유행한다는데 간디씨가 발명 제조한 순인도산 재료로 순인도인이 만든 모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순한국 재료로 순한국인이 만든 모자를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뭐 평양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조만식 선생께서 주도해 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시작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퍼져 나갔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이게 이제 뭐 심화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물산 장려 운동에서 또 한 가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판. 왜냐?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는 왜 그 노동자와 자본가 이렇게 이제 계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도 결국은 그 물산을 그러니까 국산품을 만드는 자본가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운동 아니냐 이래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이죠. 이 국제보상운동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요. 김광재, 서상돈 이런 분들이 주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 요거는 그 상권수호운동. 죄송해요. 글씨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추진됐다. 요거는 이제 주요 단체가 독립협회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 마지막 영상은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